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가 강하게 하락을 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테슬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테슬라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지금은 매수를 하기에 좋은 타이밍인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짧고 굵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자, 애플과 테슬라 투자는 이제 역배열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때 당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역배열 투자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즉, 떨어지는 과정에서 모아가는 투자는 이제는 먹히지가 않을 것이고, 역배열의 추세 상단을 도전하려는 모습이 나올 때만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실제로 지금 애플과 테슬라 모두 상당히 어느 정도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엄청난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자, 물론 주식 자체의 문제, 매출 자체의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뭐 상당히 실제 매출도 건실하고, 그쵸? ROE도 뒷받침이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뭐 건실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CEO 이슈도 있고 기본적으로 내부자 거래, 즉 회사를 가진 사람이 뭐 한두 푼이 아니라 엄청난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이 모두 중첩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하방이 더 강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PER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전에는 뭐 1000 가까이 갔었죠. 자, 그래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뭐 기술주라는 걸 감안을 하면 여전히 뭐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뭐 기본적인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4분기 실적이 이제 3분기 실적이 엄청 높게 나왔죠. 만약에 이거보다 좀 더 낮게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주가에 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피크아웃이라는 그러한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또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역배열 추세에 들어갔다라는 점은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미 200일선과 50일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방으로는 지지 구간이 없는 상태이고 위쪽으로는 매물대가 저항선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V자 반등이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요. 자, 그래서 저는 조금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부터 싸다고 들어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한 두 달 정도 시간을 가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 슬로우 스토캐스틱 D값 자체의 추세가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이 위치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추세 자체가 머무르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RSI 다이버전스가 한번 나오면서 RSI 자체는 상승을 하는데 주가는 더 하방으로 빠지는 다이버전스가 한 번쯤은 나오고 난 뒤에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 봤을 때 하방 추세 자체, D값의 추세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 위치에서 한동안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RSI가 상방으로, 즉 하방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RSI가 올라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이버전스를 한번 만들어내면서 하방을 찍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급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2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하방의 진정이 된 후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뭐 시기상으로 보자면 뭐 한 이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그렸던 이러한 느낌의 어떤 하방의 지지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21선이 51선을 돌파하는 이런 추세 초입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굳이 지금부터 불안감에 떠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뭐 강한 모멘텀이 나올 이유도 없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하방을 좀 더 다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충분히 시간을 두 달 정도는 가지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주봉 추세로 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하방의 D값 자체가 전환을 하려는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나오질 않은 상황이에요. 즉 4주에서 8주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 과정에서 K값이 튀어 오를 때가 매수 타이밍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200주선이 돌파가 당한 상태이고, 그 뒤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시면 나스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스닥 돌파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V자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뒤로 2달 가까이 이 하방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 원상복귀가 되었죠. 자, 테슬라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이 해소가 된다면 다시 상방을 향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기간 자체를 자, 이때 보시는 것처럼 2달 정도로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도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수가 무너진다면 테슬라도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지금 배팅을 하기보다는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 2달 정도 살펴보시고, 어느 정도 하방, 만선을 지키면서 횡보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테슬라도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2달 정도의 시간, 즉 8주 정도의 시간을 좀 지켜보시더라도 충분히 진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모아가시다가 제가 걱정하는 바는 RSI가 튀면서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되면 이 정도 빠졌고 이격도가 생겼다는 얘기는 다이버전스가 나올 확률이 저는 5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앞으로 긴 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번의 눈속임에 힘들게 모아오신 테슬라 주식을 다 처분하시고 올라가는 건 또 손만 빨면서 지켜보시는 이러한 식의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차분하게 어느 정도 하방에서 지지 구간을 만들 시간을 지켜보시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신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저는 뭐 테슬라를 당장 팔아라, 뭐 아니면 이미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고, 지금 이 매도세와 투매 자체가 어느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한 뒤에 매수를 하시던 비중을 늘리시던 결정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테슬라 워낙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제 기술적 분석 유튜브에서 한번 간단하게 뷰를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